반갑습니다. 이영기입니다. 설날입니다. 세배하십시오.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수학 1의 마지막 시간인데 수학적 귀납법이랑 점화 관계라는 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후반부에 강의 노트에다가 좀 이렇게 주저리 써놓은 부분이 많은데 그 후반부에 있는 부분은 이제 본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학기 중 수업을 진행할 때 이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살짝 아이고 목이 메이네. 배경 지식부터 살짝 알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공리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페아노라는 수학자가 얘기한 공리예요. 뭐에 대한 공리냐면 자연수를 구성하는 공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봤을 때 처음으로 무한집합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는 집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순서로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자연수랑 어떤 자연수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작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순서 집합이면서 최소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장치가 페아노의 공리 5가지인데요. 그래서 PA1부터 PA5까지 강의 노트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거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자연수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1은 자연수고요, 2는 자연수고요, 3은 자연수고 4도 자연수예요. 그럼 제가 아직 뭐 600이 자연수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고 900이 자연수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잖아요. 그럼 자연수를 하나하나 정의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페아노의 공리를 통해서 뭐만 얘기하냐면은 예, 뭐를 먼저 얘기했냐면은 1이라는 최초의 자연수가 있어서 얘는 자연수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작수예요. 그래가지고 PA2는 뭘 얘기해주냐면 n이 만약에 자연수라면 그 다음에 자연수 n 프라임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n 프라임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n 프라임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n 플러스 1이 되고요.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구분을 할게요. 지금부터 이 PA1에 해당하는 거는 노란색으로, PA2에 해당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실제로 구성을 해볼게요. 1이라는 자연수가 최초로 존재했습니다. 이건 이건 노란색이에요. 시작수니까. 그러면은 1에 의해서 어떤 게 생기냐면은 그 다음 자연수라고 할 수 있는 2를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럼 2에 의해서 다음 자연수인 3도 구성할 수 있고요. 3에 의해서 그 다음 자연수인 4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한 600 정도 되는 숫자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얘는 왜 자연수였냐면요. 그 전에 있었던 599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그럼 599는 왜 자연수였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598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처음에 있었던 이 서론에 해당하는 1이 자연수였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들이 싹 다 자연수임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작을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관계를 얘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 때문에 무한집합이라는 얘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저리 여기다가 많이 써놨었는데 강의 노트에 있는 거 다 읽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시험에서 우리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이게 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우리가 보통 이제 명제 함수라든지 조건이라고 불렀었던 pn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pn이 성립한다라는 문장까지 이것이 참이다를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명제 한 세트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라는 명제가 성립한다. 그것을 보일 때 페아노의 엑시엄 혹은 수학적 귀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양쪽을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P1을 증명해야 되고요, P2도 증명해야 되고요, P3도 증명해야 되고요, P4도 증명해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할 거예요? 무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한번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것들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페아노의 엑시엄에서 자연수를 구성을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을 써먹습니다. 뭐 하냐면은 맨 첫 번째 조건이 참인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조건이 참이라면은 그 다음 것도 참인지 알아낼 수 있는 장치만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은 P1에 의해서 아이고 목이 메인다. P1에 의해서 P2가 참임을 확인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요 빨간색 화살표가 참이기 때문에 P2에 의해서 P3도 참이고, P3가 참이기 때문에 P4도 참이 된다라는 걸 연쇄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구조상 완전히 똑같은 생각의 체계, 그것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예요. 저기 PA1이랑 똑같은 겁니다. PA1이랑 똑같은 건데, 최초의 조건이 참인지 먼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골 때리는 건데요, 요 장치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어떤 특정한 n에 대해서 참이라면 그 다음 것도 참이 될 수 있는지 이끌어내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pn을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명제인 pn 플러스 1도 참임을 이끌어낼 수 있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건데, 사실 서술해 나가는 과정이 어려운 거니까 이 형식에 맞춰서 글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정도는 좀 써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두 가지 명제 정도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제 강의 노트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최초가 참인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일 때 참이면은 그것에 의해서 n 플러스 1도 참인지 밝혀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 이겁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2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홀수를 하나 둘 셋 넷 n개만큼 더했을 때 n의 제곱이 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말은 좀 빼놓을게요. 그냥 이것만 써놓을게요. 그래가지고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거니까 그냥 수학적 귀납법으로만 간단하게 갑시다. 첫 번째, 최초항,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냐라는 걸 물어봤다면은 여기다가 정말 1을 대입을 하면 돼요. 여기다가 정말 1을 대입을 했더니 1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1제곱이 되죠. 그럼 1은 1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정말 참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여기까지는 맞다고 가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맞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이게 변수가 n일 때인데 n 플러스 1일 때도
앞에 요 명제에 의해서 참이 되는지 n 플러스 1일 때도 참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적 자체는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내가 확인해야 되는 명제 끝났어요. 끝났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있었던 기존 항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기존 항들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참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조작을 할 건데 조작을 해서 요런 항이 있었으면 그 다음 항이 무엇이 되냐면은 공차가 2인 수열이었을 테니까 2n 플러스 1이 될 텐데 그럼 2n 플러스 1만큼 더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제일 좀 멋지게 보이는 그러니까 제일 좀 이렇게 깔끔하게 니트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항이 지금 하나 둘 셋 부터 해가지고 n 플러스 1개 항이니까 그럼 정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맞잖아요. 이거 정리하면은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n까지 참이었을 때 n 플러스 1항까지도 참임을 보였다는 거를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줄에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은 그냥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이게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써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써야 되는 게 크게 1개 그리고 크게 2개. 근데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 항에 의해서 그 다음 항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앞에 항에 의해서 그 뒤에 명제들이 앞에 명제에 의해서 뒤에 명제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좀 보이는 게 어렵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수학적 귀납법 명제는 이렇게 증명을 했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명제 2번. 그럼 명제 2번 뭐라고 써놨냐면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거 조화수열인데요. 조화수열을 계산하는 거는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조화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건 만만치 않다고 했었는데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등식이 쓰여 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부등식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n이 1일 때 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은 1을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1분의 1은 1 플러스 1분의 2n 그러니까 그냥 2. 그러면 이거 참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참 아닌 것 같아요. 1은 1보다 크진 않아요. 아 그러면은 시작점이 n은 1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수정합니다. 명제를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아 명제를 읽어보니까 이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점을 여기로 세로 바꿔옵니다. 그러면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좌변이 이렇게 되고요.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얘가 확실히 왼쪽이 더 큰지 알아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분의 3이랑 3분의 4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둘이 비교해 보면 통분해서 하시면 아시죠? 이거 6분의 9고 6분의 8이니까 아 이게 확실히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 참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찍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만약 n일 때 참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는 지금 제가 인정하는 거냐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부터 시작해가지고 n분의 1일 때까지는 참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n 플러스 1분의 2n보다 크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목적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답지엔 쓰지 마시고 n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냐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도 요거에 의해서 참인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냐라는 것인데 해보죠 뭐. 그래서 양변에 여기까지 가정하고 나서 양변에 n 플러스 1분의 1을 하나씩 더해주는 겁니다. n 플러스 1분의 1을 하나씩 더했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말로 하니까 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명제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꼴에서 알아오시면 되는 건데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다고 치면은 n 플러스 2분의 2 n 플러스 1 2배 n 플러스 1 이거를 이끌어내는 게 목적인데요. 그러면 잘 봐요. 내가 최종적으로 이끌어내고 싶은 거는 좌변이랑 우변의 관계예요. 좌변이랑 우변의 관계. 근데 우변에 있는 게 요거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 명제의 양변에다가 더한 것은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럼 사실 얘를 계산했을 때는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순서만 잘 세워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보이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생략하고 얘는 결론적으로는 생략이 될 거고 이 왼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친 것만 노란색 글씨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이 될 거고 진짜 참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손으로 직접 써보지 않으면은 좀 힘든 거니까 아무튼 여차저차 해서 마지막 부분을 계산을 해보신다면 여기까지는 아마 화면 잡힐 것 같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2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지금 이게 이쪽이 더 큰지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이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찍찍 그어가지고 2n 플러스 2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게 큰가 생각해 보시면은 아 이거 하기 귀찮다 미안합니다 안 할래요. 그래서 이게 참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요 명제도 참이 된다는 거를 증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찍는 것 같은데 사실 대충 찍는 거 맞고요. 지금 뭐 수업 목적 자체가 제가 사실 앞에 있는 페아노의 공리를 소개하는 게 훨씬 더 제 목적에는 부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명제는 그러니까 명제 이렇게 증명하고 쓰는 과정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수학일 가르쳐 주는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안 할래.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요. 어차피 목적 자체는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어 가지고. 자,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안해요. 대충해서. 날로 먹는 수학 1강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테마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느낌만 좀 이렇게 받아들여 가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뭐 했었냐면은 페아노의 공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 무한한 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상을 가진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방식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조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도 첫 번째로 뭐 주냐면은 최초 조건을 줘요. 그 다음에 관계를 줘요. 그래서 최초 조건이랑 수열과 수열 사이의 관계를 주면은 앞에 게 뭔가 있었다. 그럼 그 다음 거 이끌어낼 수 있다. 그 다음 것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다음 것도 이끌어낼 수 있다. 딱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느낌은 다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테크닉들이 다른지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집합을 표현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표현 방법을 봤었는데 하나는 원소 나열법이고 하나는 조건 제시법이었어요.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은 작년에 제 수업 통해 가지고 열심히 들으셨을 텐데,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의 장점이 뭐였냐면은 개의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나타내 주지만, 전반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원소들 아니면 전체의 성질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성질은 알려주지만 개개의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살짝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사상 자체는 상당히 비슷하게 수열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일반항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수열에서 일반항이라는 얘기는 뭐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AN 개별의 항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조건제시법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A1은 A, 그러니까 최초 조건은 A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A n 플러스 1은 무엇이 되냐? 그 이전 항에다가 D라는 것을 더해 주는 것이 수열과 수열 사이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축차 대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일반 항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는 패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집합을 공부할 때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을 서로 혼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호환이 되냐, 조건제시법에서 원소나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원소나열법에서 조건제시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면은 수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납적 정의를 일반항으로 해석하고 일반항을 귀납적 정의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출제는 귀납적 정의를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보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표에다가 여러 가지 점화식의 형태를 놨어요. 특히나 첫 번째, 등차 수열. 여기서는 수열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 첫 번째 A1이라는 항을 A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D입니다 라고 두면은 그냥 깔끔했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나머지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좀 화살표로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표현해놨던 것들은 다 동치인 것들이니까, 제 강의 노트에 있었던 거니까 다 동치인 것들이니까 왜 동치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도 점화식을 생각보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A1이 뭐라고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두 항 사이의 비율이 R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동치항을 더 갖다 놨었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점화 관계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별거 없죠. 조화수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가 깊게 다루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 노트에 써놓긴 했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보면서 아, 이거 완전 개밥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의 연습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N이 4N-3이라고 주어진 수열이 있어요. 얘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당연하죠. 이거 잘 보니까 그러면은 A1은 1이고요. A2는 5고요. A3는 9입니다. 그러면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가 플러스 4만큼 되겠네 라는 것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난 첫 번째로 뭐를 보이면 된다? A1이 1이다 라는 걸 보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AN 플러스 1항과 AN이 항상 얼마만큼 차이 난다? 4만큼 차이 난다 라는 걸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점화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얘를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점화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직 정의는 안 했었잖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2이고 만약에 AN 플러스 1과 AN의 비율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AN 플러스 1 나누기 AN 그래서 요게 3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항으로 어떻게 알아낼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렇게 보는 게 깔끔해 보입니다. A2에서 A1을 나누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3이 되고요. A3에서 A2를 나누면은 3이 되고요. A4에서 A3를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로 3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AN 나누기 AN-1번째 항도 3이 된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좌변과 우변을 싹 다 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 n-1개. 그래서 우변을 싹 곱했더니 3의 n-1 거듭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좌변을 곱해 보니까 찹 소거가 돼서 그러면은 내가 아까 A1 알고 있었는데 A1은 2였잖아요. 따라서 AN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의 n-1 거듭제곱인 등비수열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점화식이 뭔지 조금 다시 용어 정의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AN을 N의 식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거다. 근데 얘를 지금부터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 점화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 재귀식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재귀 대명사 같은 요소를 문법적인 요소를 아마 영어 시간에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드립 치면 안 되니까 제가 뭐 만약에 조선시대 왕이었다고 친다면은 짐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 여기서부터는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은데 꼭 이제 나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언니가 아니면 형이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형이 뭐 그냥 13살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지칭 추론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쓰이는 게 재귀 대명사 뭐 myself 이런 건데 myself 뭐 himself 이런 것이었는데 그럼 이 재귀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수열 그 자체를 그러니까 수열을 AN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AN으로 표현하는 사고 방식을 재귀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은 AN이라는 수열을 AN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N으로 표현하는 건 조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가 플러스 D만큼이었다. 그리고 AN과 AN 플러스 1을 나눴을 때의 비율이 항상 3이었다. 여기선 차가 D였고 여기서는 차가 3이었다. 뭐 여기서는 차가 여기서 안 보이죠? 여기선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는 차가 4였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점화식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귀식이라고 쓰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는데 아직 뭐 우리 교과서에 이제 뭐 나라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세상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점화식, 재귀식 제가 혼용해서 쓰더라도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전부고요. 이제부터 좀 사족을 붙여가지고 점화 관계들이 특히나 점화식들이 조금 더 어려워졌을 때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몇 개의 예제를 풀이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네, 이제 우리 강의 노트의 4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특수한 꼴의 점화식 위에다가 소개를 했었고 그 아래에는 곤란한 꼴의 점화식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이시면 좋겠냐면 이 특수한 꼴의 점화식이요. 1번, 2번은 위에도 써놨지만 교과과정상 좀 다루는 거를 추천합니다. 축차 대입법이니까 추천을 하는데 3, 4, 5번은 하지 마세요. 3, 4, 5번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공부하다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것까지 탐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세특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저 되게 이상한 점화식을
뭐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참 이런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곤란한 꼴의 점화식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여기저기 좀 써놨어요. 뭐 1번 꼴, 2번 꼴, 3번 꼴, 4번 꼴, 특히 뭐 비선형 점화식이라고 있는데 비선형 점화식은 1차식으로 나타나지 않은 걸 의미하니까 뭐 제곱 붙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음, 오른쪽 화살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낭독을 해드리면 뭐 양변의 로그를 취하거나 아니면 뭐 n은 n끼리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끼리 정리를 하거나 여차저차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숫자 대입해서 규칙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과정상 수열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열을 자연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로 얘기를 해놨었지만 교과 과정상의 실제 목적은 규칙을 추론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규칙을 추론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관찰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몇 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나머지는 다 이제 축차 대입법 가지고 풀면 되는 거니까. 이제 확인하기 이제 5페이지입니다. 확인하기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인하기에 7번 an 플러스 1은 2배의 an에서 1만큼 뺀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항이 2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럼 a2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a2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a2는 2배 a1에다가 1만큼 뺀 것이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 빼기 1이어서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a3는 뭐가 되는 거냐? 2배의 a2에서 1만큼 빼는 것이니까 요 점화식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면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A3는 5가 되겠구나. 그리고 맞나? 아 역시 계산 황제. 아주 불안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계산 황제. 그러면 A4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이거 2배 해가지고 1만큼 빼면 되는 거니까 9. 그럼 A5는 17. A6는 33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이제 나열을 해놓으라고요. 나열을 해놨더니 2, 3, 5, 9, 17, 33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얘는 1 더하기 1이고요. 얘는 2 더하기 1이고요. 얘는 4 더하기 1이고요. 얘는 8 더하기 1, 얘는 16 더하기 1, 얘는 32 더하기 1. 그래서 요런 항들을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들 때문에 그럼 나는 일반 항을 얼마로 추론을 하냐면 2의 n-1거듭 제곱에다가 1만큼 더해준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치채는 능력은 사실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고는 당연히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도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자꾸 좀 빡치게 생긴 점화식들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저런 추론을 하기를 좀 강요하고 있는데 그 9월 평가원에서도 나왔었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을 요하고 있는데 요걸 테크니컬하게 풀면은 이렇습니다. 양변에 1을 빼서 이렇게 쓰는데요. 그럼 얘는 2배의 an-1이 되고요. 그러면은 얘를 내가 bn이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는 bn 플러스 1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bn과 bn 플러스 1의 관계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2배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등 비수열의 점화식임을 배웠으니까 bn은 b1에다가 2의 n-1만큼을 곱해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되돌리면은 bn은 뭐였었냐면은 내가 요것을 b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n-1을 bn으로 정의를 했었고 그럼 b1은 a1에서 1만큼 뺀 것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a1이 얼마인지 알죠? a1은 저기 써 있었는데 2였어요. 그러면 2 빼기 1은 1. 그래서 1 우변으로 싹 넘기면은 an은 5. 진짜 맞잖아.
근데 수능에서 요하는 게 요 점화식의 풀이가 아니라고요. 추론하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첫 번째 문제 잘 보셨어요? 이게 테크니컬하게 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럼 8번도 볼게요. 8번. 8번. 대표적인 비선형 점화식 중에 하나일 텐데 a n 플러스 1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은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an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a1이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초항이 1이었으면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a1이니까 a2는 2분의 1. 그러면은 a3는 3분의 2 곱하기 a2였으니까 이게 2분의 1이었음을 감안한다면은 a3는 3분의 1. 그러면 a4는 4분의 3 곱하기 a3였으니까 4분의 1. 아이 뭐 말도 안 되네 이거. 이렇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도 테크니컬하게 풀면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테크니컬하게 풀면은 그럴 이유도 전혀 없긴 하지만 양변에 n 플러스 1씩 곱해서 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을 n 곱하기 an으로 둘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요것을 bn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bn 플러스 1이라고 둬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상수열이네요. 계속 똑같네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똑같아지냐면 뿅뿅뿅 1까지 똑같아집니다. b1까지 똑같아지는데 b1이 얼마였냐면은 정의상 1 곱하기 a1이었어요. 그러면 a1이 1이었으니까 bn은 1이에요. bn은 1이니까 n분의 an은 1이라서 an은 뭐야 미쳤지 이거. n 곱하기 an이 항상 1이라서 an은 n분의 1이 됨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추론을 권장하고요. 이거 아니야. 추론을 권장하지 테크닉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래서 뇌절하고 있는 점화 관계들을 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확인하기 문제 푸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지만 대충 주력하시면 되고 맞추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애들도 분명히 몇 개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애들 있으면은 냅둬요. 하지 마요. 지금 당장 할 거 아니고 그건 수능 보기 전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열차시 수업은 다 마무리가 됐었고 제가 수학 2 수업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저 시간은 남긴 하는데 수학 2 찍을 시간은 남긴 하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은 물론 이제 몇 분 봐주시니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 본인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투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좀 요청에 의해서 좀 찍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우물쭈물거리고 있네. 제가 수업을 찍는 게 월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제 일이 아닌데 왜 네가 나서서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수투 찍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다만 제가 전에 약속했던 그 통계하는 거는 지금 강의 노트부터 새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아무튼 수학 1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아직 실전적인 문제가 연결이 안 됐어가지고 실전적인 문제는 제가 만약에 2학년 수업을 맡았었으면은 2학년 수업을 맡았다면은 학기 중에 좀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의미로 설명한 거예요라고 다시 이 영상을 보게끔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제 계획이랑 실제랑은 좀 이렇게 다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수학 1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놓고 좀 이제 봐서 괜찮으면 수학 2 영상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학 2 영상이 훨씬 더 짧고 굵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쿨타임 됐습니다. 그 앞에 인트로 뛰어넘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세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배 또는 없어요. 봐주셔서 안 감사합니다. 안녕.